아직도 시골에는 농협에 가는 걸 무서워하는 할머니들이 많습니다. 은행 직원의 도움을 받으려면 글과 숫자를 모른다고 말해야 하는데 그건 자식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비밀입니다. 할머니들의 시에 자주 등장하는 은행은 공포의 이미지를 갖고 있었어요. 못 배워서 받은 서름 어찌 말로 다 할까? 그 중에서 우리 영감한테 받은 서름 지금도 잊지 못하네. 내가 못 배운 것을 알고는 성질만 나면 날 보고 은행에 가서 돈 찾아오라고 시켰지. 그러면 나는 은행에 가서 땀을 찔찔 흘리며 2시간 동안 시간을 보내다가 집에 오곤 했지. 김금준 영감 보고 있소? 중에서 은행에 가서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눈치 보고 발만 보고 있었습니다. 내 아들 같은 키 큰 남자에게 물었더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가 어떤 건데요? 얼마나 망설이며 용기 냈는지 알까요? 손가락에 반창코나 손목에 기부스를 하고 갈까? 부끄러워 오만 궁리를 다 해봅니다. 김순자, 이렇게가 어떤 건데요? 중에서 글을 모르면 공간이 두려움을 줍니다. 집과 마을 회관, 단골 가게를 벗어나 새로운 장소에 가면 바짝 긴장하게 되지요. 문맹임을 고백하고 도움을 받지 않으면 모든 게 어렵습니다. 우리 사회의 시스템은 모두가 글을 안다는 것을 전제로 설계되어 있으니까요. 어딜 가도 답답했어요. 선생님한테 글 배우기 전에는 죄 지은 것 마냥 벌벌 떨며 살았습니다. 내가 글 모른다는 거 누가 알까봐 무서워가지고 학교 나와서 고쳤습니다. 인자 안 무섭대이. 70문예학교 강금연 할머니는 가장 가보고 싶은 공간으로 우체국을 꼽았어요. 시집 올 때부터 마을에 우체국이 있었지만 한 번도 들어가 볼 엄두가 나지 않았답니다. 유치원에서 한글을 배운 손자들로부터 어버이날 편지를 받고 나서 할머니에게 새로운 꿈이 생겼습니다. 애들 편지 받고 좋아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할머니가 글을 몰라 답장도 못 쓴다 싶어서 많이 속상했어 얘. 나도 이제 글을 배웠으니까 아들, 딸, 며느리, 손주들한테 편지 한 번씩 꼭 보내고 죽을 깁니다. 주소 쓰기를 배우고 나니 선생님이 숙제를 냅니다. 다음 주까지 사랑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보내라네요. 강금연 할머니는 생애 첫 편지를 아들에게 쓰기로 했어요. 예전에 써놓았던 아들아 라는 시를 일주일 동안 썼다 지웠다 반복하며 편지지에 옮겨 적었고 정성스레 꽃도 그려 넣었지요. 아들아 강금연, 아들아 내 아들 나가 씻은 물도 안 내빌릴라 했다. 아들 놓고 얼마나 좋았는데 이제 그 아들한테 미안하다. 내 몸띠가 성하지를 못하이. 아들 미늘이 욕빈다. 자나깨나 걱정해주는 아들이 참 고맙다. 밥 잘 무라. 엄마 시다. 드디어 강금연 할머니의 꿈이 이루어지는 날이 왔습니다. 태어나 처음 우체국이란 공간에 들어갈 생각을 하니 아침부터 가슴에서 쿵쿵 북소리가 난다고 하셨지요. 한 걸음 한 걸음 우체국이 가까워질수록 북소리는 점점 커져갔습니다. 평생을 무서워했던 우체국에 들어가니 직원이 반갑게 맞아주네요. 학교에서 연습한 대로 주소를 옮겨줬고 선생님이 가르쳐준 대로 침을 발라 우표를 붙여봅니다.
마침내 우체통에 편지를 넣고서야 한박 웃음을 지으셨어요. 너무 늦은 처음이지만 떨리고 설레는 첫 경험에 참으로 행복해 하셨습니다. 할머니들에게 배웠어요. 재밌게 나이 들기 위한 준비. 1단계는 두려움을 떨치는 것이로구나. 살면서 이유 없는 두려움에 휩싸일 때가 있지요. 나는 한없이 움츠려들고 세상은 너무 커 보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갖지 못했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이 알아챌까 무서워지기도 하죠. 나이가 들수록 두려움은 굳은 살처럼 박혀서 점점 더 떼어내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럴 때마다 손을 달달 떨며 한 글자씩 완성해 나가던 할머니들의 모습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착하고 고마운 우리 큰 며느리에게 편지 쓴 것도 뿌듯했는데 답장을 받고 나니 눈물이 났어요. 애들이 서로 편지 써달라고 난리예요. 세상 오래 살고 볼 일이에요. 이상순, 생전 처음 쓴 편지 중에서. 엄마는 정말 공부가 하고 싶단다. 9살 어린 나이 친구들 학교 가는 것 보고 눈물 흘렸다. 내가 학교 가고 없으면 우리 집 살림 안 된다고 말리시던 울 엄마. 돼지풀 쥐어 뜯으며 눈물이 비오듯 한없이 한없이 울었다. 위준여 밝아진 세상 중에서. 오빠는 학교 보내면서 여자는 시집가서 편지질 한다고 안 보내줬다. 부엌에서 불 뗄 때 재를 모아 부직갱이로 글자를 쓰고 그을린 부엌 벽에 쓰고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김애순 학교 가고 싶은 공부 중에서. 우리나라에는 한글을 읽거나 이해하지 못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311만 명의 사람들이 있고 그 상당수는 할머니들이라고 합니다. 가시나란 이유만으로 지독한 노동과 차별은 당연했어요. 집안의 모든 정서적, 물질적 자원은 오직 아들의 교육과 미래를 위해 태워졌습니다. 아들은 공부시키고 딸은 일만 시켰어요. 그때는 다들 그랬습니다. 나는 오빠처럼 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싶다 하니까 아버지가 뺨을 때리시더라고요. 왜 가시나는 학교 가면 안 되는데요? 그때는 무서워서 아버지한테 그렇게 말도 못하고 숨어서 엉엉 울었습니다. 엄마도 남몰래 많이 울었을 겁니다. 엄마는 정말 공부가 하고 싶단다. 김영숙. 거제도 아들네 집 예쁜 손주 봐주러 왔다. 벌써 한 달. 내 마음은 온통 복지관에 다가 있다. 고민 몇 번이고 생각 끝에 아들 내외한테 말했다. 엄마가 공부하러 가면 안 되겠니? 며느리가 묻는다. 무슨 공부냐고. 사실대로 말했다. 아들 며느리 온 식구가 눈물바다가 되었다. 아들은 마음이 아픈지 가슴을 치며 엉엉 운다. 나도 실컷 울었다. 아들이 말한다. 공부하러 가시라고. 미안하다 아들아. 이 엄마는 정말 공부가 하고 싶단다. 무서운 손자 강춘자. 어릴 적 할머니 다리에 누워 옛날 이야기를 들으며 잠이 들곤 했었는데 우리 손주는 책을 가져와 읽어달라고 하니 무서워 죽겠다. 말로 하는 얘기라면 손으로 하는 음식이라면 손주놈이 해달라는 대로 해줄 수 있으련만 달려가 보듬어 안고 파도 손주놈 손에 들린 동화책이 무서워 부엌에서 나가질 못한다.
여수시 용주리 강춘자 할머니가 쓴 무서운 손자라는 시입니다. 마을 이장님의 권유로 한글 공부를 시작한 할머니는 농사일로 바쁜 와중에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공부해 글을 깨치셨습니다. 책 읽어달라던 무서운 손자 앞에서 처음 동화책을 읽어줄 수 있었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아마 할머니 인생의 최고의 순간이었을 거예요. 문해학교 할머니들에게 여쭤보면 글을 배우러 나온 결정적인 이유로 손주에게 동화책을 읽어주기 위해서라고 답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할머니들에게 언제가 가장 기쁠 때냐고 여쭤봐도 역시 대답은 손주 오는 날이지요. 며칠 전부터 갑자기 웃음이 많아지고 에너지가 넘치는 할머니가 있으면 조만간 그분이 오시겠구나 생각하면 됩니다. 갑자기 마을 회관에 안 나오시는 할머니가 있어 아프신가 걱정돼 찾아가 보면 창밖을 내다보며 손주를 기다리고 계실 때도 많았습니다. 그 좋아하는 화투마저 손주 앞에서는 할머니들을 유혹할 수 없었던 거죠.